지난달 수도권 집값 13년여 만에 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한 달 만에 1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집값 지금 고점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집을 사려고 하는지 배경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우유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유 관련 각종 제품 가격도 연달아 오르겠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네,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정부가 우유 가격의 결정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유값 상황부터 하반기 물가 여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수도권 집값 발표가 됐는데 꽤 올랐나 봐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지금 1.7%가 올랐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월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율로 환산을 하면 약 30% 이상 오른 아주 폭등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래 집값이 올랐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예요?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어요. 예. 집값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았다. 지금 13년 최고치거든요. 네. 7월 달에 집값이 저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저 통계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 종래에 이 기관 이름이 한국감정원이었습니다. 예.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동산 가격 조사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바로 여기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동안의 통계 표본이 너무 작아서 통계가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통계 표본이 한 17,0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35,000개로 표본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달라진 거죠. 표본이 달라졌는데 첫 그 공개해 본 결과 한 달 사이에 무려 2억 가까이 서울 아파트 평균이 1억 8천만 원이 올랐다. 한 아파트, 두 아파트가 이렇게 간혹 오를 수는 있어요. 옆에서 석유가 쏟아진다든지 또는 뭐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그런데 서울 전체 평균이 한 달에 2억이 올랐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통계 표본의 변동. 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국민은행이라는 민간기구가 만든 그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밑에가 부동산원이라는 정부가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쭉 났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7월 달인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좀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표본을 집값 상승이 덜한 지역에 17,000개로 국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표본을 늘리다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김현미 장관, 뭐 홍남기 부총리 집값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저 통계 아래쪽에 나왔던 그림표, 그러니까 부동산 원 통계를 보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있는데 설마 정부가 그렇게 통계를 뭐 조작하거나 표본을 조작하기에는 했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표본을 확대하고 바꾸고 보니까 갑자기 집값이 더 올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7월 달 가격은 집값이 조금 올랐지만 그 전에 미리 올라 있었군요. 그렇죠. 한 달 만에 폭발하거나 무슨 뭐 불길이 들불처럼 퍼진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통계 표본을 넓혔으니까 이제 민간 통계와 비슷한 수준까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 전망은 홍남기 부총리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볼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부동산이 이제 고점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구조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정책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파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사람이 파느냐. 이것은 공부를 떼보면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공부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 빼면 금방 알 수. 자기가 아니라도 주민등록장과 달라서 이것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남기 부총리나 공무원 말도 맞지가 않고 예.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된다라고 이래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공공 물량에 의한 공급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 쪽의 공급이 사실 좀 씨가 좀 말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오히려 전세 물량을 줄어뜨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나타내고 이래서 가격이 당분간 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통화량도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수요가 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한국은행이 곧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엇갈리는 매우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알려주세요. 그 임대사업자가 이제 전세 주잖아요. 예.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등록 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임대 주는 것은 이번 조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등록 임대라고 그래서 예. 미리 구청과 세무서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임대를 주면 거기 세금 혜택을 줘요. 예.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보증보험이 의무화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 최고 징역 2년 또 벌금 2천만 원의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이른바 깡통 전세. 나중에 이제 집을 만기가 돼서 나갈 때 내 돈 없다. 내 배를 갈라라. 뭐 이런 그 배째라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흔히 이제 그 배째라 막 이 정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저 임대보증보험은 휴그라는 HUG 도시보증보험공사에서 돈을 일단 대신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전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전세 보증을 무조건 가입해 줘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아니 보증을 왜 내가 가입시켜 줘야 되느냐. 임차인이 지가 필요하면 드려야 되는 건데 내 비용으로서 내가 가입시켜 줘야 되고 그것을 가입을 안 하면 구속을 시켜서 징역 2년이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서로 간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 꼼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랄지 전세 말고 다시 뭐 반전세, 월세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인데요. 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2년인데요. 예. HUG라는 도시보증공사에 가면 무조건 가입시켜주느냐. 돈만 낸다고 가입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 이를테면 자기 집값이 은행 대출금에다가 보증금을 합한 것보다도 그것이 집값이 더 높아야만 예. 보증회사도 나중에 떼었을 때 그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빌라라든지 또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가입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방법은 그냥 놀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면 네.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죠. 보증보험은 전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금 보증일까요? 예, 예. 아예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한다. 근데 반전세 같은 건 반전세는 보증금이 좀 싸잖아요. 예, 예. 이럴 때는 반전세라는 것은 10억짜리 전세를 갖다가 1억에 170만 원. 네네네. 뭐 이러면 1억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들기가 금액이 적으니까 쉽죠. 들긴 드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니면 아예 그걸 보증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뭐 깔세라고 해가지고 먼저 돈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전문 때문에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예 그 전세를 하지 않고 월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는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찾아서 돌아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월세로 나간 돈은 그냥 이베포레이트, 증발해버리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부담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이번 이제 임대 보증 사업에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또 임차인의 실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돼요. 예. 그러나 이제 부작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아예 임대인들이 집을 놓지 않아서 전세 가격이 폭등해버리면 그 피해는
또 올고지 세입자에 돌아갈 수도 있다.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럼 요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임대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사람은 등록 임대 사업자잖아요. 네. 일반적인 집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는 거랑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임대 등록 사업자는요? 예, 보통 임대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국가가 어떤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정부가 등록을 하면 5년 또는 10년을 해놓고 있으면 세금을 양도소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또 각종 재산세에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임대 전문가예요? 일반 개인도 예. 임대 사업 등록을 하면 집이 한 채가 있어도 하면 그 이제 원래 정부가 김현미 장관이 저것을 촉진을 시켜도 왜 그러냐면 집을 등록 임대로 해놓으면 10년간 집을 무조건 임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혜택을 받아. 그러면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값이 떨어질 것이고 세입자들 보호가 되겠다. 이래서 원래 지난 정부부터 있던 제도인데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제도를 대폭 확대를 시켰어요. 그게 좀 논란이 된 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대시키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하게 집을 오히려 더 많이 사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를 좀 정부가 규제하고 좀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아, 그럼요. 우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 딸기 좋아하는데 우유값 오른다면서요? 우유값 오르는데 문제가 이렇게 박사님처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유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도 우유값은 왜 올라요? 유럽 역사를 보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리 앙뚜아네와 루이 16세를 겨냥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궁금해요. 지금 우유에서 글로 왔어요. 그때 혁명군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마리 앙뚜아네한테 요구한 그 슬로건이 뭐냐? 나에게 우유를 달라. 우리 교과서에는 빵과 우유라고 돼 있지만 빵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우유 없으면 서양 사람들은 죽습니다. 어디 이 연합뉴스 같은 공공방송에서 진짜 어떻게 우유를 달라? 우유 빵과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우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혁명군 데모 시위대 총대장이 로베스피에르가 마리 앙뚜아네를 단두대에 처단을 하면서 앞으로 우유는 확실하게 모든 인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공약을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유를 가격을 제한을 하니까 농민들이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최고 가격을 제한했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로베스피에르가 나중에 처단당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우유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박사님 얼굴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PD가 말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자료화면이 없는 거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는 우리 머릿속에다가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뭐 보시는 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유 가격 연동제라는 아주 요상한 제도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거? 우유는 생산을 하면 반드시 팔릴 수 있도록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수요 공급 원칙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팔리는 거네요, 한마디로. 생산 가격 연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유는 소가 뽑는 거지 않습니까? 소는 사료를 먹고 자라죠. 사료값이 오르면 무조건 우유를 높여줍니다. 그것이 우유 가격 연동세예요. 사료 가격에 연동해준다. 그러니까 낙농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유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이 우유 안 먹습니다. 왜? 아기를 적게 낳으니까. 아기들이 우유를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유값이 높으니까 우유 안 먹어. 이러니까 우유값은 높은데 생산량은 늘고 한쪽에서는 남아도는데 우유값은 오르는. 그래서 지금 우유값 또 올렸거든요. 지금 그 파문이 한 15일, 20일 되면 전 제품, 우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과자, 빵,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겁니다. 이 가격이 또 폭등할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나 봐요. 밀크플레이션. 우유가 오르니까 다 오른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서양에서 인플레가 물가가 올랐을 때 다른 물가 오르는 거는 겁나지 않는다. 우유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우유 아닌 다른 것은 안 먹으면 돼. 그런데 우유를 안 먹으면 아기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인플레가 밀크 인플레이션, 우유 인플레이션이다. 지금 그 우유 인플레이션이 올 조짐이 지금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뭐 대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정부는 이 원유 원가 연동제 예.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거 없애서 수요와 공급에 놔두면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유 짜던 사람들은 되게 반발하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정부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우리가 WTO에 그 조약을 맺어서 그때부터는 외국산 원유가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3배예요. 예. 미국 유학 갔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우유만 먹고 살았습니다. 싸잖아요. 그래요? 우유 가격이 3분의 1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3분의 3배나 높은 우유를 지금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더 올라간다. 예. 지금 이런 그 비상이 지금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유 소비자 가격 표를 한번 보세요. 네네. 미국과 그 뭐 한국 가격이 뭐 이거는 우유 흰 우유가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우유 가격 2,400원인데 미국 얼마입니까? 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3분의 1이지 많이 않습니까?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을 가면 한 달 동안은 우유만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우리나라가 비싼 게 이유가 정부가 그렇게 보조해줘서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가장 크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걱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 물론 우리나라 사료값이 비싸고 농민들이 어렵고 예.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가 저 연동제를 하긴 하는데 저거 오래 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저게 이제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구제역이 생겨가지고 네. 그 당시에 그 낙농가들이 내 이제 더 이상 젖소 안 할래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 제도를 해준 거예요. 예. 저 제도는 이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낙농가도 보호하고 물가도 낮춰야 되지만 지금 우유 인플레이션이 도가 좀 심하고 최근에 수요가 줄어드는데 우유를 먹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면 예. 다시 우유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시장 원리거든요. 가격 메커니즘인데 정부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는 지금 낙농가들이 이번에 또 우유값을 기습적으로 올린 거예요. 물론 낙농가들은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우유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만 예. 안타까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게요. 정부가 그래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데 예.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더라도 1, 2년 또 이렇게 걸려요. 기간은 또 걸리는 그래서 거군요. 당장은 일단 우유 인플레이션이 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유값은 오른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